하필 또 첫 부분에 나와. 자, 독해는 이거였는데요. 지금 독해 구문 순서는 누구죠? 정현이 그 건이에요, 건이. 이거 일단 차라리 이것부터 할게요. 지금 문제풀이에서 뭔가 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서부터 할게요. 48개 그죠? 톨레마이오스라고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최초의 지도를 제작했던 사람인데 이게 하늘의 지도까지 별자리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 48개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유기적이고 25개는 동물의 이름을 땄다. 굉장히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몇 개를 제외한 전부가 유기물이고요. 생명체고요. 그리고 25개는 동물의 이름을 따진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죠. 오케이? 요거만 할게요. 이 어거스 갖다가 지금 건이가 그래도 한 80%는 봤잖아. 보긴 봤는데 마지막 표현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어거스 뭐라고요? 뜻이 봐봐요. 어거스를 내가 한 번 더 여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 맨날 안 된다니까. 이제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벗이 뭐뭇을 제외하고 의 뜻이기 때문에 1번 뜻이 뭐뭇을 제외한 이거 단어장에 있는 거 알죠? but에 있는 거 알고 있죠? nothing but, anything but, cannot but 이런 거 다 but에 있잖아요. 뭐뭇을 제외한 전부와 그 다음에 2번 뜻이 뭐였죠? 그쵸. 이게 이걸 제외한 전부가 그림 한 10번째는 아니지만 한 5번째 그린 것 같은데 이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lmost의 뜻이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라니까요. 결국 48개의 별자리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전부가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전부니까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많은 숫자가 다 생명체와 유기물적이라는 게 생명체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48개 중에서 한 두세 개 빼고 전부가.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거의라고 하면 거의 몇 개가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다가 되는 거죠. 결국 생명체와 관련된 게 많다는 걸 적다는 거예요. 적은 게 되버리면 거의 몇 개에 거의 도달하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출발이 같은데 것이 이것을 제외한 전부 그러니까 거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외한 전부면 많은 개념이 되고요. 적은 걸 제외했으니까. 근데 거의 적은 숫자가 유기농적이다. 유기물적이다. 유기농은 이상하고요. 유기물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적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필요하겠어요. 이 것이. 결국 이제 하지만 독해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독해가 아니었다니까. 가볼게요. 우리가 forager 뭐 하는 사람이에요? forage는 먹이를 찾다인데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수렵 채집인이에요. 우리가 먹이를 찾는데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서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forager가 나오는 순간 고대, 원시, 옛날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서 살아왔을 때 근데 무엇과 세속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갑자기 종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동물이 첫 번째 존재였고요. 세상을 형성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상이었어요. 오케이? 뭔가 병렬이 쭉 나열되고 있지만 어쨌든 동물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동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동물이 우리의 조상이면서 동물이 우리를 가르쳐주고요. 동물이 세상을 만들고요. 아니 인간보다는 먼저 동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창조라기보다는 막 출현했기 때문에 결국 동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는 forager에서 agriculturalist 농업주의자 그냥 농사꾼 농부가 된 거죠. 농부가 돼서 좀 더 발전했겠죠. 그런 다음에 뭘 바라봤냐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이런 지시 계절과 나쁜 날씨에 대한 지시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날씨를 위해서는 당연히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죠. 구름이 꼈는지 바람이 부는지 날씨가 맑은지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도 동물의 형태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하늘을 봐도 별자리에 얘들아 별자리 아랫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아도 있지만 황소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그 다음에 양자리, 염소자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때요? 동물의 모양. 솔직히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아니 북두칠성이 이게 우리는 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자. 근데 얘를 갖다가 7개니까 몇십 되겠죠. 얘가 큰 곰자리잖아요. 큰 곰자리. 미친? 아니
야 이러고 꼬리 달리면 다 곰이냐? 이게 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뭐 하지만해. 그러니까 이제 뭐 갖다 붙인 거죠. 어떤 신화라든가. 뭐 제우스가 뭐 어쩌고 해갖고 뭐 도망쳐가고 뭐 던져가지고 하늘 올라간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뭐 엄마랑 아들인가 만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가 48개인데 그 중에서 많은 숫자, 몇 개를 제외한 전부가 다 생명체와 관련됐고요. 그리고 25개가 누구 이름을 따서? 동물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자리의 이름이 동물에서 따왔다는 거죠. 동물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중에서 22개 이상인데요. 얘네가 뭔 거죠? 17세기에 추가됐어요. 물론 별자리는 천문학의 발전에 따라서 별자리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별이 계속 발견될 테니까. 그 중에서 22개 이상 중에서 19개가 또 동물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자꾸 동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대한 earthwork가 땅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토목공사가 되는 거죠. 토목공사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말리지 않아서 짓는 거고요. 피라미드 짓는 거예요. 땅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피라미드라든가 이러한 토목공사를 뭐하기 위해서? 하늘의 힘에게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벨탑이라고 이제 하늘에게 가까워지기 위해다가 이제 성경에서 바벨탑 때문에 이제 그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하늘에게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거대한 토목공사를 할 때에도 그들은 그거 갖다가 동물의 형태로 건설한 거예요. 오케이? 동물. 그 다음에 페루에 있는 것들은 1마일 길이까지 된다는 거예요. 1마일이니까 1.6km. 어떤 건축물이 1.6km 엄청난 길이가 되고요. 오하이오에 있는 하나는 어떤 거대한 뱀의 모양이에요. 근데 입에 알을 담고 있는 그런 뱀의 모양도 있다는 거죠. 니네 어디죠? 페루, 그죠? 페루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뭐 나즈칼라인이라고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모양으로 뭐 약간 이렇게 돼갖고 이런 것들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새같이 동물 모양인데 이걸 인간이 땅에서 그렸을 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건데 땅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봐야지 아주 굉장히 대칭적이면서 규칙적인 이러한 그림들이 나즈카 라인이라고 남미의 페루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의 형태라는 거죠. 알겠어요? 동물이죠. 오케이? 봐봐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번 인간의 내모. 뭐에 대한 매혹이에요? 동물의 형태에 대한. 괜찮죠? 일단 나쁘지 않잖아요. 인간이 동물의 형태 모양에 대해서 매우 예쁘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들 봅니다. 자, 우리가 사라지는 종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이에요. 지금 누가 사라졌어요? 누가 지금 멸종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disappearing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이름의 기원. 근데 뭐예요? 하늘, 천체.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덩어리들의 이름의 기원. 자, 괜찮죠? 하지만 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별자리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대부분 동물 이름이라고. 여기는 건축이죠. 토목공사. 그렇죠? 헤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포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물이 과학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쳤대요. 물론 별자리가 늘어난 건 과학적인 발전이지만 별자리의 이름을 동물로 지어줬을 뿐 동물 때문에 천문학이 발전하고 건축이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천문학적 발전의 역사적 배경 자꾸 이야기를 거꾸로 가고 있는데 동물이 천문학 과학에다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천문학은 여기까지 되니까요. earthworks를 갖다가 아니 왜 나와 있는 정보를 갖다가 그냥 니네 멋대로 무시하는데 1마일 길이는 천문학이 아니잖아요. 별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땅바닥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땅에다가 일을 하고 있는 건물을 짓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천문학은 아니죠. astronomical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heavenly도 아니라는 거야. disappearing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과학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인간들은 동물의 형태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 동물의 모양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가 되어 있어요. 일단 어거지라는 이 표현 꼭 챙겨두시고 독해는 쉬운 독해였습니다. 답 찾는 건 또 넘어가 볼게요. 9, 10, 11, 12 중에서 오답이 없어요? 92번. 네, 92번. 오케이. 92번. 그러면 91번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순서를 갖다가 채은이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보다는 일단 오늘 해석을 보니까 아까 정연이 해석이 제일 깔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이 잘했어요. 왜냐면 almost을 신경을 썼다는 거죠. 뭐 완벽하긴 하지만 눈치를 채고 했다는 거 내가 좀 느껴져서 그 다음에 일단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약간 조금 더 약간 좀 아쉽고 왜냐면 약간 좀 어려운 문장에 걸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좀 긴 문장들이 이 지우까지 걸린 것도 있긴 하고 오케이. 오늘 도현이 뭐 했나? 하긴 했지. 발표하긴 했지. 근데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너라이즈. 물론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아더와이즈를 다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뭐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도현이만의 어떤 차이가 아니어서 좀 그냥 넘어갔네요. 어떻게 기억하냐? 자 어쨌든 자 391번을 갖다가 채은이 해볼까요? 이거는 오답 없으니까 it has been shown까지만부터만. 수학의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그렇죠. 보여줬고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다양한 관련이 그 관계를 학교 안과 밖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여기를 여기까지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부터 잘했는데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은 so much that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주길 바라는데 딱 그 부분을 갖다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집어넣어서 내가 연결시키고 싶은데 결국 뭐예요? so that 뿐이었던 거예요. so that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이 눈에 보여야 글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문이 보이면 오히려 소재 구문이 보이면 더 해석이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볼게요. 일단 다른 부분이 잘했어요. 뭐가 보여주었냐면 수학이 음악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보여주었어요. 밝혀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양한 알려진 방법. 그러니까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방법. 근데 so much that 아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관계를 누가 누구의 관계? 수학과 음악의 관계죠.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잘 사용하지 않는 것. not putting, put to use가 사용하다예요. 이거 그냥 단어장 같은데 이런 거는 없으니까 put A to use A를 사용하다. 근데 to good use니까 잘 사용하다. not 붙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근데 어디서? 학교 안팎에서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 안팎에서 그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뭐할 뿐이다. 우리에게 불리할 뿐이다. 그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저때 이제 much를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여기까지 해석해준 거거든. 수학은 음악과 다양하게 알려진 방식으로 관련되어져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렇다 보니까 그 둘과의 관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so much that. 아주 그래서. 아주 뭐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되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라는 게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죠. 사용을 해야지 유리한 거고. 음악을 수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악을 잘 하게 되면 수학도 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맞죠? incorporated 통합. incorporate 통합하다. 그렇죠? incorporate 또는 corporate뿐만 아니라 incorporate이 회사, 법인할 때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통합하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이 수학 안에 통합되어지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만 이게 속에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92번을 틀렸다는데 에이 이거는 좀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빠르게 봅니다. 단어도 할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든 해석 숙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 이제 고3거는 할 만한 단어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Do you have the emotional state? 너는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니? 어떤 감정 상태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뭐가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감정 상태니까 일단 이런 감정 상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궁금한 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감정 상태. 이걸 일단 찾아야 돼. 어떤 감정 상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죠. Pay attention to. 근데 뭐에? 지도자의 미묘한 표현이라든가 감정 표현.
근데 멀통한 몸짓 언어라든가 얼굴 표정.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왔을 때 내 눈치를 좀 봐. 그죠? 약간 이제 민재 왔는지 뭐 이런 거 약간 그게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뭔지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제 왜 헛짓거리하다가 괜히 뒤집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뭐 지도자고 내가 잘나고 그게 아니라 약간은 얼굴 몸동작이나 표정 같은 거 갖다가 조금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사장님 눈치 본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보잖아요. 그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 눈치 보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빠는 친구 안 봐도 되잖아요. 뭐 이제 어차피 안 볼 사람이.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게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잘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별로 차이가 좀 안 져졌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 또 이제 그냥 돌아오는데 엄마랑은 좀 더 자주 부딪히니까. 물론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가 가족과 다르게 그래서 몇몇 감정인데요. 어떤 감정? 열정과 같은 감정은 빠르게 뭐 된다? contagious 뭐 이런 단어 한번 해드리려고요. 뭐가 된다고요? 이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염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열정과 같은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요? 리더의 감정이겠죠. 그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감정이 뭔가 중요하네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또는 다른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낙담,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대로 전체적인 조직을 갖다가 drag down,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도자의 마음적인 감정 상태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마치 인간 자석 같은 거예요. 인간 자석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여기 틀린 건 네 아니에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열정이 전염되어지고요, 실망과 낙담이 사람들을 조직 전체를 끌어당기니까 긍정적인 감정, 지도자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석같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끌어모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연히 gravitate라는 게 gravity, 중력 이거잖아요. gravity라는 게 중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처럼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들은 열정에 대한 영감을 주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직 속에서.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사람이 막 자석 같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막 그 회사에 몰려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근데 이와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 나왔으니까 부정적 나오겠죠. 부정적 감정적 상태를 방출하는 지도자들은 근데 뭔가 그 자체가 irritable, 짜증스럽고요. 그 자체가 막 보스, 사장질하는 거니까 잘난 척하고 윗사람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repel, 이것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pel, 힘을 주는 거거든요. compel, impel, 그 강압하다, 강요하다. 또 repel, 내쫓다. expel, 추방하다. propel, 추진하다. 이거 있잖아요. 이건 안 하겠어요. 이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쫓다 보니까 추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서 솔직히 어떤 뭐 키워드보다는 대조관계가 등장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의 감정 상태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감정 상태를 갖다가 신경 쓰다가 뭔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 전염되어진다.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굳이 밑줄 안 쳐도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92번에? 2번. 2번이에요. 그렇죠? 지도자의 감정 상태가 뭐 이런 식으로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다 영향을 미치는데 너의 오답은 이거 왜 틀렸는지 궁금해서. 5번. 5번의 방법인데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법.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물론 네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이런 걸 고른다는 건 안 읽었다는 거야. 이 5번 보기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될까요? 스트렝스잉 강화시키는 거? 나는 어몽이 제일 이상해 보이는데. 어몽 리더즈 뭐야?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니 지도자들이 지금 팔로워들을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느낌 아니에요?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니 지도자들끼리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지금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이걸 고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왜 어몽이 나오냐고. 지도자는 물론 지도자가 뭐 단수도 있고 목수도 있고 아니라 지도자가 한 명이고 여러 명이 그 사람을 다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틀리는 건 좀 약간 이제 이건 너무 무성의가 되니까. 너 지금 틀린 게 오늘 아까 히레데티 그거 유전 그것도 그렇고 그건 이제 이거 뭐가 뭐에다 영향을 미친지 착각을 얘기했지만 오답이 지금 너무 성의 없어.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지문이 아닐 테니까 그래도 컨테이저스를 보겠어요.
아씨 IA나 CA나 infectious가 있기 때문에 infectious가 더 쉬운다 그러니까 IA 있을 것 같긴 한데 infection, infectious I 어디야? 그러네요. I-6 16페이지에 어려운 단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번 묶어드리려고 infection, contagion, 전염, 감염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형 infectious, contagious가 전염성에 라는 뜻이에요. 울린 소리 되지 않나? 오선 어떨까? 에어컨 소리 아닌가요? 아닌데 나 귀는 이쪽에서 들리는데? 이 바깥쪽에서 들리는 소리 이쪽에서 들리는. 그래? 그래? 방에서만 들리는 거 그래? 딱딱 나한테 지금 딱 이쪽인데 뭐가 이렇게 윙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 쓰이는데. 자, 그 다음에 93, 4, 5, 6, 20 내가 오답 건너뛰거나 그런 거 없이 아까 지우 거만 답 체크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93, 4, 5, 6 5번 한 명, 6번 한 명, 5번. 5번 2명, 6번 2명.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누구랑 누구예요? 이렇게 2명이고 6번이 이렇게 2명인 건가요? 오케이, 저렇게 2명, 이렇게 2명. 5번, 6번. 그러면 3번에 3번 다이가 해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이죠. 뭐 효과적인 그 코치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이것부터 prioritize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다 또는 우선시하다가 되는 거죠. 이걸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무리 뭐 독해는 해석만 할 거지만 prior 아니 뭐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단어차 볼 거니까 P가 됩니다. P.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성원형인데 말을 안 할 때마다 자꾸 정이 들립니다. 자 23페이지에 P-11 뭐 평소에 많이 했던 거지만 체크는 안 했길래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자 prior가 형용사로서 이전의 라는 뜻이죠. 앞장서 있다는 거야. 앞서 있다는 거야. previous 이전에 뒤쪽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posterior가 아니라 prior 이전에 아니, 또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옆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posterior 얘가 이후의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post만 해도 이후란 뜻이지만 원래 라틴어 단어는 posterior, prior가 이전이고요, posterior가 이후에가 되는 거고요. 이제 5할로 끝나니까 라틴어 쪽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명사로서 priority가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prioritize 하면 우선시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가 되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는 이제 순서를 정해서 1바, 2바, 3바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prioritize가 되겠어요.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한다는 거지. 무작정 막 무악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인 두 번째 문장을 자기가 they understand부터 그들은 이해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매우 잘 풀리지 않는 몇몇 일들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또 한번 지적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왔거든요. none of which가 나왔습니다. none of which가.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 컴마가 없어도 우리는 해석을 이런 순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컴마가 있으면 더더욱이나 원래 원칙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용법이잖아요. 컴마가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할 건데 컴마 있으면 더더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결국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한마디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해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뭐 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근데 뭐냐면 네가 여러 개의 임무를 완성할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뭐 할 것이다? 다행히 머무르는 사실이고요. 잘 풀리지 않는 그렇죠. 제대로 되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이런 말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네가 여러 개의 임무를 완성할 것인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멀티태스킹은 좋은 거냐 나쁜 거예요?
네가 여러 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야. 네 입과 손과 해석을 하니까 뭐 단어를 찾는데 머리와 따로 노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어보지 않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애매하게 중립적일 수 있겠지. 근데 나와 있는 걸 못 챙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약간 오버해도 돼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야 된다니까. 아니 어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은 거죠, 둘 다 싫은 거나. 아니 어쨌든 간에 근데 해야 된다니까. 독해서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그래야 글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어느 쪽 방향을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안 할 거면 뭐하러 읽어.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문장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들은 뭘 이해하고 있냐면 멀티태스킹은 이런 걸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건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멀티태스킹,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다야, 네가 이겨내야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완수할 건데 그 중에 none of which,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지 않을 거예요. 나쁜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동시에 봐봐요. 멀티태스킹이 뭔지 알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제대로 된 건 없다고요. 그게 멀티태스킹이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구문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거든.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멀티태스킹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임무를 완성할 건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꺼번에. 아니 멀티태스킹은 원래 의미가 딱 아니다라면 아니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대신에 한 번에 하나의 임무에만 집중하는 건데 멀티태스킹은 결국 뭐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되는 건 없다. 가 되는 거죠.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올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none of which의 위치가 뭘 가리켜요? 그렇죠. several tasks가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임무를 완성할 건데 그 임무 중에서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더 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이제 뭐 구문 어려우니까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뭐 이쪽이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설명을 못하고 지금 내용 파악을 하려고 다시 합니다. 문장이 두 문장이죠. 근데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봐봐. 물결 tasks부터 쓸게. 자, 만약에 컴마 뒤에 but이 있잖아요. 그러면 none of which가 아니라 none of 뭐로 가야 돼요? none of them이 되겠죠. none of them are going to 여기까지 갈게요. 이렇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문법 아셔야 돼요. 갑자기 문법 얘기하는데 29번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장이 여기서 끊기는데 앞에도 문장이죠. You are going to complete several tasks라는 문장이죠. 뒤에도 none of which are going to be very good이라는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다라면 우리는 뭘 쓴다? 대명사를 씁니다. 접속사와 대명사. 근데 접속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뭘 써야 돼? 관계대명사를 쓴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되는 거죠. 어려워? 안 돼. 여기서 안 끝나. 하나 더 나와. 한 단계 더 가야 돼. 자, 여기서 저거 말고 이거는 이제 but과 them을 합쳐서 위치가 된 거고 저거 말고 none of them이에요. 뭐야? 벌써 틀린 것 같은데? 접속사가 있어야지 대명사를 쓰고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떡하니 써놓고요. 여기다가 going을 씁니다. 이러면 또 돼요. 알아야 돼. 뭐 한 거죠? 접사를 뺐어요. 그리고 양쪽 문장의 주어가 달라요. 저기는 you죠. You are going to complete several tasks. 여기의 주어는 none of them이잖아요. 양쪽 문장의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를 남겨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어를 뭐라고 바꿨을까요? 비임으로 바꿨어요. 비임으로 바꾼 다음에 뭐 해버렸을까요? 생략한 거예요. 뭐 만들었다고요? 분사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래?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는.
이게 문장 구조야. 결국 문장 구조야. 문장 구조라는 게 이 한 문장 안에서의 문장 구조는 그것도 어려워요. 이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 문장 안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한 개라는 거. 오케이? 동사가 한 개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자기인지 아닌지 그것도 어려운데 얘는 그 윗급이잖아. 앞문장과 뒷문장의 각각의 문장의 완성도와 둘의 관계.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거기다가 분사 오는 거지. 아 얘는 진짜 나오면 이제 저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걸 해야지. 뭐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뭘 어려워.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하지만 절대평가는 솔직히 남이 틀린 경우는 먼저 뭐 상관이야. 내가 맞으면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서 상대평가라면 너 틀리고 내가 맞는데 대박이죠. 근데 그만큼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없죠. 절대평가기 때문에 네가 틀리든 말든 나만 맞으면 된다. 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을 틀리게 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남들이 다 틀리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는 좀 이런 어법 때문에 했던 겁니다. 멀티태스킹은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멀티태스킹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다 망합니다. 알겠죠? 원래 소지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문장만 봤습니다. 오답은 없었죠? 아까 뭐였더라? 90 아니야. 까먹었어. 95번 2명, 96번 2명이죠? 오케이, 95번 갈게요. 95번. 해석이 지우로 가긴 하는데 오답자는 지우가 아니었고 도현이랑 민지였죠. 갑니다.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끄는데요. 어디로? 자원과 정보. 근데 뭐 하도록 도와주는? 학생들이 배우도록 도와주는. 자, 첫 번째 문장을 대충 읽었지만 결국 그 뭐예요?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건 오답자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얘들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적하는 건 미리 생각을 하라고. 제발 질문을 한 다음에 또 특히 그리고 그래도 자기 틀린 문제에서 물어볼 거 아니냐. 아니 매 시간 2시간 넘게 되겠다고 완전 집중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지치지. 아니 그럴 수 있어. 중간에 잠깐 집중력 떨어지고 잠깐 딴 생각 나기도 하고 좀 졸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틀린 문제라고. 내가 틀린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아래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너네가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생각만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계속 시간이 가. 그러니까 각자 내가 틀린 문제는 언제든 나한테 질문이 올 수 있다. 아니, 그럼 좋잖아. 모든 문제를 다 긴장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나한테 질문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하나하나 생각하고 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하라고. 이런 시간 좀 안 들이게. 2번 해야 되잖아. 한 번 할 일을. 한 번 더 동료들과 이거 진짜 좀 답답해서 그래. 이럴 이 필요가 없거든.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자원과 정보로 직접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원과 정보냐면 학생들이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자원과 정보로 직접적으로 이끌 수 있다. 가능하죠. 그리고나 질문했잖아.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좀 욕 좀 안 하게 좀 하라고. 정신 차리고. 졸라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 졸라 어려운 거 이해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계속 이런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자꾸 뒤로 후퇴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아깝게. 이 문장에서 뻥쳐가지고 뭐하라고 입고 있는 거야. 차라리 아니 내가 너한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거야. 모든 문장을 갑자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오답자 확인하고 들어가잖아. 하자 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해석이 있었나? 해석이 마지막 문장이 있죠. 마지막 문장에 스튜던트부터 시작하는 문장인가요? 그죠? 마지막 문장. 지울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자, by virtue of라는 게 virtue는 미덕이라는 뜻이지만 이거 전혀 아니어서 그냥 밑줄만 칠게요. 뭐뭇을 위하여 합니다. 뭐뭇을 위하여. 뭘 위하여? 이 사실. 어떤 사실이야? 동격이죠. 뭐뭇을 위하여의 뜻이지만 뭐뭇 때문에 쓰이는데 그걸 쓰였나 봐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물론 문장을 안 읽고 들어가서 그런지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때문에 뭐가 합리적이면 이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뭐 추측해요? 동료들과 개방공비를 잘 지내는 학생들은 뭐 할 것이다? 또한
동료들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어떤 자원이냐? 데켓 프롬은 장려할 수 있어요. 사회적 학문적인 컴피턴시 능력. 사회적 그 다음에 학문적인 능력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에 또한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가 되는 거죠. 자, 역시 또 나는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꾸 비교를 하라고. 자, 물론 뭐 내가 하는 걸 100% 따라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점점 더 가까워지면. 자, 임자 뭐예요? 친구가 많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노트를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얘기예요. 물론 뭐 내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시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친구가 많으면 노트 빌릴 수 있다는 거야. 숙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봐봐요. 뭐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잘 지내면 동료들의 자료에 자원에 자원 상관없어요. resource라는 게 자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동료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가 뭐한다? 사회적 학문적인 능력의 발달을 장려해 준다는 거야. 결국 친구와 잘 지내는 거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를 안 따돌린다고요. 이거예요. 이런 자원들은 어떤 형태를 취한다? 정보와 충고, 그 다음에 모형화된 행동, 모델, 그러니까 뭔가 모범적인 행동,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 근데 그게 다 뭐한다? 학습을 facilitate, 용이하게 해준 거야. 촉진시켜주는 거야. 결국 뭔가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은 좋다 나쁘다? 좋다. 학습을 용이하게 해주니까 촉진시켜주니까. 그래서요 머리를 끄지 말라고, 머리의 스위치를 끄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데 너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신기한 거야. 머리를 꺼. 어떻게 끄지? 근데 꺼.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켜. 좀 끄지 마. 그러니까 자꾸 켜기도 하잖아. 지금 너 대답도 하잖아. 그게 켜진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꺼 있어. 자, 선생님들은 중심적인 페다고지 자꾸 나오는데 안 나오네. 여기에 교육적인, 교수법적인,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근데 정보, 지식을 전달하고요. 학생들을 훈련시키죠. 근데 어디에 학문적인 과목 영역에서. 오케이? 지금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갔죠? 선생님. 중에 안 중에? 중요해. 중심적인 교수법적 기능. 정보, 지식을 전달하잖아, 내가. 그죠? 너희가 지금 훈련시키잖아, 영어에서. 그러나 이 있을 거 아니었어? 왠지 있을 거 같았어. 왜? 동료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생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학생들이 서로에게 뭘 제공한다? 가치 있는 자원, 자료. 근데 학문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생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잔소리.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잘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쟤는 하는구나. 이렇게 뭐 재수 없어. 우리 반 그런 애 없죠? 우리 반 중에 재수 없는 애 있어. 없는 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승원이가 대답을 해. 교수? 아니 우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쟤가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니까. 내가 하는 거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종종 clarify, 명확하게 하고 해석해요.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또 여기 병렬이 영어 뭐 이게 해석이라는데 지우 까먹었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선생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연필과 종이와 같은 다양한 물품을 공유하고. 그렇지. 어이구 깔끔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은 이렇게 해주면 내 답도 그러니까 질문도 간단해져요. 요 엔드가 병렬이 몇 개? 4개. 일단 밑줄을 뒤부터 칠까요? share. 그 다음에 앞에 provide. 오, 그럼 맞았어요. 그러면 앞에 interpret. 이렇게 해야죠. 그한 그렇죠. 3개. 그러니까 친구들, 학생들이 종종 뭐 하면 선생님의 지시사항, 숙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석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못 알아들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구문 해석하라며. 이런 거야. 해석과 명확하게 하는 게 동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적인 도움을 갖다가 주는데 어떤 substantive 해석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했구나. 실제적인 정보를 갖다가 스스로 자원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답해주는 형태로 상호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학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결국 친구가 최고다.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긴 하지만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 계속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지금 여기 있지만 지금 올해 모의고사에 올해 수능에서는 이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 이보다는 어렵고 너무 답을 막 주잖아. 이렇게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건 받아 먹으시고요. 오케이. 다음 몇 번? 몇 번? 둘 중 아무나 얘기하세요. 2번. 이번에 학습에 있어서 맞잖아요. 긍정적 동료 관계의 장점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가 좋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각자의 오답에서 내가 그어만 드릴게요. 이제 먹었어요? 1번에 방법인데 동료들 사이의 갈등을 물론 여기서 잠깐만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갈등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딴 얘기가 어디 나왔냐고요. 얘는 봐봐요. 친구와의 간단하게 쓸게요. 필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쪽이에요, 요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죠. 근데 니는 갈등을 예방하는 건 갈등을 예방하면 좋은 관계를 나오지도 않았지만 보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가 어려운 보기예요. 칠판 보세요. 딛고 이겨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히고 실망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딛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논리입니다. 요쪽에 대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쪽 얘기고요. 갈등을 예방한다는 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이전 단계죠. 요런 게 어려워요.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갈등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도현이는 저는 1번. 네, 아닙니다. 갈등을 막아서 좋은 관계를 맺자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런 장점들이 생긴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지만 이건 안 갖춰. 왜냐면 갈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점수 계속 그 점수에 그 점수 할 거면 학원 뭐 하러 다녀요? 이겨내고 내 점수 올리셔야 되고 할 수 있어요. 180에 할 수 있어요. 영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과목까지는 다른 과목이 더 어렵잖아. 영어가 그나마 제일 쉬워. 저는 영어에 약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독해에 약하고 저는 뭐 단어 암기에 약하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네도 다른 과목보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동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단어를 갖다가 내가 좀 해드릴 게 있는데 두 개를 갖다 해드릴게요. 독해 그래도 시간적으로 우리 46번까지 오늘 할게요. 오늘도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46번에도 오답자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내가 할 건데 그래도 단어를 너네 봐봐요. 단어자 갈 건데 컴피트 글씨가 너무 개판입니다. 뭔 뜻이에요? 경쟁하다의 뜻이에요. 경쟁하다에서 컴피티션과 컴피턴스 이렇게 다 썼죠. C로 겁니다. C로. 이거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를 어디냐? C요. 없나? 없는데. 어디서 잠깐만요. 넣어야겠네. 잠깐만, 내가 오늘 그거 하려고 썼는데 뭘 본 거지? 컴퓨터를 넣어야겠습니다. 소리. 그러면 다른 거. 이걸 서브스탄스로 갈게요. S로 갈게요. 컴퓨터 뭐지?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없었더라면 이거 없는데 다음번에 낼 거니까라고 했을 텐데 당연히 있다고 착각을 한 거지. 컴퓨터 체크해주시고요. S 갑니다. S 서브스탄스 27페이지 27페이지에 S-9 서브스탄스가 물질 이거예요. 재료, 물질, material 재료 또는 물질. 근데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건 substantial이에요. substantial은 뜻이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한.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아까 지우가 했던 문장이 다음 문장인가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substantial인 substance가 물질 재료인데요. substantial은 상당한 겁니다. 근데 substantive는 실질적인이라고 돼 있죠. 머리가 켜 있어야 됩니다. 뭘 켜 있으라는 거지. 아직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근데 점점 더 가까워져야된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 이것만 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고. 할 거라고.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뭐예요? 대조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려니까. substantive 실질적인 substantial 상당한 왜 저기서 뜸을 들이고 시간을 죽이고 있을까? 대조관계라는 거야. 어떻게 대조관계예요? 상당한 양적 개념이에요, 질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 이거 많다는 거예요. 양적 개념. 그럼 얘 보겠어요? 이 질적 개념. 이건 많은 거고요. 이거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적더라도 실질적이면 도움이 되겠죠. 뭔가 허상적인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질적인 이런 식의 느낌을 니네가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려고 보면 맨날 그것만 보는데 윌리를 찾아라가 원리를 찾아라가 알아요? 그 그림 중에서 원리 모자 쓴 새끼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졸라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거 안 봐서 안 봤는데 굳이 내가 그걸 연습할 필요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찾다 보면 딱 보면 원리가 보이거나 윌리냐 원리냐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보일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번 봅니다. 96번에다 두 명이 틀렸는데 볼게요. 일단 물론 어쩔 수 없는데 인큐베이터라는 걸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인큐베이터가 어디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우리 둘째가 얼마 만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되게 빨리 태어났어요. 원래 그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늘까 말까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아무리 병원에서 이제 잘 하려고 해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기침을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좀 이제 잘못돼 갖고 한다고 해갖고 그냥 안 넣는데 다행히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다행히 되게 한 4주 정도 일찍 태어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다행이죠. 하여튼 인큐베이터 모르겠어요. 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 물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관없지만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뭔가 이제 안 좋은 병균이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항상 100% 아니고 100% 누가 인큐베이터 쓰겠어요. 어쨌든 인큐베이터가 약간 일찍 태어난 애들, 미숙하게 태어난 애들 갖다가 없죠 여러분 중에. 그쵸? 제가 엄마 난 미숙한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니네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제발 누구한테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없죠. 근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를 알면 도움이 되거든.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어떤 거예요?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공간의 단위로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그 공간의 단위들이 그리고 나서 리스, 임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초기 단계의 작은 회사들에. 오케이. 인간 인큐베이터는 인간을 갖다 키워주는 거고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누구를? 작은 비즈니스이지. 사업체들. 비즈니스가 사업이라는 뜻이지만 사업체, 회사 이거예요. early stage, 초기 단계의 작은 회사들. 같은 개념과 인큐베이터를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결과가 뭐냐면 사무실이 모여있어요. 작은 창고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얘가 사업체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사업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have one thing in common, have in common. 공유하고 있네요. 공유. 공통적으로 하면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뭘 공유할까요? early stage small 아닐까요? 아니 인큐베이터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인큐베이터는 애기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공통점은 이거 있죠. 그들은 사업체인데 발전의 초기 단계. 아니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게 되니까 내가 이거 외우고 들어갔겠냐? 시간이 이제 남아도냐? 공통점 early stage죠.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이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꾸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면 의식적으로 생각 못한다니까 여기까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치 나쁠 게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한테 뭐 초기 단계에게 이런 사무실 갖다가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사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필요로 하냐면 비슷한 요구 사항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니 문제가 없겠어요? 돈도 없고 뭐 직원도 없고 뭐 팔 데도 없고 그 거래처도 없고 그리고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이 뭘 필요한다?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해요. 어떤 도움이면 해석 없나? 아 이쪽 누구가 되는 거지? 문제를 가야 내야 하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그 다양한 도움의 종류가 이런 것도 다른 짝에는 없어요. range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래요, 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동사로 하게 되면은 해석이 족같거든. 그러니까 해석 뜻이 그지 같아. 그러면 range from A to B가 나오겠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A부터 B까지라는 거예요. 대충 녹여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range가 동사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뭐예요?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아, 그거 언제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 범위라고 이 동사의 뜻을 범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범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고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 그렇게 만들어내 그냥.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한국어로 적다가 더 시간 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양한 도움이 그 범위가 기술적 지원부터 기술적 보조부터 공통의 사업 기회부터 그 다음에 단지 등을 두드려지는 아이고 이게 from A to B 한 다음에 to C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처음에 2개 쓰려다가 하나가 더 생각나는 거야. 그랬을 때 합치려고 그러는데 A, B에 못 합치겠어. 그럼 그냥 저렇게 가는 거야 그냥. 모두가 다 완벽하게 글을 갖다 계획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도움의 종류가 뭐가 돼요? 범위가 기술적 지원부터 공동의 사업적 기회부터 그냥 등을 두드려지는 거. 그렇죠? 그냥 서로 그냥 이제 모여갖고 뭐 담배도 피고 이번 망했냐? 우리도 망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네끼리도 그냥 이제 서로 스카에서 서로 그냥 이제 두드려주면 너도 못하냐? 나도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실질적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큐베이터. 그래서 이런 사업적 인큐베이터가 원래 뭐예요? 영구적인 집을 제공해 줄 의도가 아니래요. 그들의 고객 사업체에게. But rather, 오히려 그들에게 일시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해석 아니야? 그쵸. 이제 하다가 이건 내가 해서 될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하자. 도현이 소리 미안합니다. 네 거다 내가 또 침묵을 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고객 기업에게 영구적인 문제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데? 그 기업이 재정적으로 건강해질 때까지 일시적인 그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잘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너는 숙제해갖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한 거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나보다 잘해가지고 그냥 부끄럽거나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봐봐요. 인큐베이터는 나의 법이에요. 그들의 고객 기업체들에게 영구적인 집을 갖다가 제공해준 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일시적인 양육 환경을 하는데 언제까지?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건강해지는 때까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도현아 잘한 김에 그러니까 기분 좋았는데 그치? 도현아 나의 버프입니다. A랑 B를 찾아보세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to provide인데 그거 말고 내용적으로 인큐베이트는 A가 아니라 B다 가 되는 거죠. 단어예요 단어. 형용사예요. A가 그래요. 퍼머넌트가 A고요. B는 뭐가 있어요? 영구적인 거의 반대는 뭘까요? 이 해석을 했는데 또 이제 도현이가 아직까지 단어가 약하다 보니까 찾아갖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또 보면 그 단어는 안 보이는 temporary가 돼 있어요. 인간 인큐베이터 영원히 살아요? 일시적으로 살아요? 그쵸 나와야죠. 안 나오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업체가 지정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때까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좀 더 예측 가능한 수익성에 도달하자마자 아니 바이 ing가 뭔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이거 좀 그냥 적읍시다. 그 다음에 on ing가 뭐예요? 그래요? 뭐뭐 하자마자요. 뭐뭐 하자마자. 이게 upon과 똑같은 거예요.
on과 upon은 원래 upon이라는 전치사는 on과 그냥 똑같게 취급하세요. 그거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내가 모르면 니네는 알 필요가 없죠. upon, on 같은 거예요. depend on 대신에 depend upon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on 자리에 up 쓰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upon ing, on ing 뭐뭐 하자마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in ing. 오, 뭐뭐 함에 있어서보다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뭐 할 때가 굉장히 쉬워져요. 뭐 할 때. 이거 when인 거예요, when. 오, 또 잘 아는 사람들은 또 잘 알고 있네요. ing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upon ing도 뭐뭐 하자마자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게 글이 쉬워집니다. 결국, 자, 뭐 쉬운 표현이지만 써 먹으시고요. 좀 더 예측 가능한 수익성에 도달하자마자, 이제 돈벌이가 좀 되는 거야. 한 달에 매출이 좀 나와. 그러자마자 어떻게 돼? 나가야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애들은 뭐라고 해서 졸업하는 거야. 너 인큐베이터 졸업. 그래서 졸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좀 더 일반적이건 그러한 회사 건물, 사무실이나 창고 건물로 이동해 갈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고요. 플러스고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만. 자, 답 찾아볼까요? 96번에. 2번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역할에 대해서요. 자, 오답 좀 내가 체크 좀 해줄게요. 얘도 주제니까 뭐 그냥 할만했죠. 채연이 몇 번? 3번. 재정적인 조언인데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조언이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좁죠. 그죠? 재정적 조언? 기술적 보조와 공동의 사업적인 기회와 업계를 등을 두드려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돈을 어떻게 대출받는지 너무 좁지 않아요? 어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행은 5번에 초기 단계 작은 사업체들의 초기 단계의 장애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문제점에 대한 글이에요, 해결책에 대한 글이에요. 해결책에 대한 글. 아니 인큐베이터가 문제예요, 해결이에요. 해결책이잖아. 근데 네가 보는 건 문제점이에요. 아니 새로운 사업체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답 찾기에서 주제 추론은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는 거 원하는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알고는 문제점만 나오고 글이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인큐베이터는 해결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게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역할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한 번씩 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한 번 더 쓸 거고 내일 한 번 더 쓸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문제 끝나죠. 어떻게 계속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를 뛰어넘겠지. 할 수 있어요. 단어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4개 정도를 마무리 못했는데 얘들아 7, 8, 90에 오답이 남아있으신 분 7번 7번 8번 7번 너 7번 7번 3명 8번 2명이니까 어차피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숙제는 내가 어떻게 숙제를 하려고 내가 이미 해봤는데 폰이 안 좋은 건데 그렇다. 이렇게 뽑아놓고 숙제는 안 정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넘겨놨네. 넘겨놨고 어쩔 수 없다. 숙제는 오케이 501번부터 그 다음에 522번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단어만 내드릴게요. 뭐 우리 이제 단어 외우고 구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단어는 65 요즘 분들 67부터 72까지 되고요. 파트 4 외우시는 분들은 21부터 25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클리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도 추가 단어 외워야 되고 듣기 하시는 분들 듣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긴 한데 또 막상 정규 시간에 해야 되는 단어 그 숙제는 많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다 성실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눠드릴 건 이거 누가 승환이 거 좀 갖다 줘? 일단 지울 것까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요? 인제 받았어요? 어떻게 안 할거? 아니에요. 아니 그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숨기지 못해가지고
아,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적이 많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이 많아요. 근데 물론 우리 내 편도 많아요. 아니, 근데 물론 적이 더 많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 짜증나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다른 얘기 없나요? 아니죠. 이것도 나와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넣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듣기 숙제는 어차피 2강씩 나갑니다. 2강씩. 그리고 딕테이션도 하는 겁니다. 2강씩에다 딕테이션 하는 건데 금요일날 숙제를 알려드리겠어요. 뭐 물론 미리 해도 되는데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강수가 26강이니까 근데 실전 모의고사는 한 주에 한 강씩 할 거라서 여기는 2강씩 그럼 한 10주. 그 다음에 여기 16주 하면 우리가 그때 한 보니까 24주 정도 남았으니까 훨씬 전에 끝나니까 2강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하고 싶은 사람은 2강씩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듣기 파일은 여기에 뭐 이제 이거 QR코드 찍으면 뭐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스크립트가 있긴 하지만 아마 스크립트까지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문제 풀고 그다음에 딕테이션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강씩. 금요일날 다시 내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추가 단어 능률복합 시험지 가져오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알겠죠? 또 시험을 보고 안 갖고 오지 말고 또 첫 번째 시행하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추가 단어 시험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금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그쵸? 이거는 내가 금요일날 숙제를 내주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금요일날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와가지고 그냥 미리 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한 번을 미리 할 기회는